본 포럼을 주최하신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님의 계획사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이제 순서를 바꾸어서 이수연 국회부의장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존경하는 신상진 의원님께서 이 시대에 중요한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이제 우리 국회에 다문화 TV를 중심으로 해서 들고 오셨습니다. 우리 다문화 TV를 운영하시는 장영선 대표님하고 공동으로 이걸 이제 다문화 가정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2002년도에 이 가정이 만 세대라고 그랬는데 2005년 3만 세대 돌파하고 이게 급격하게 늘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28만 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문화 가정들을 우리가 잘 포용하고 함께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더불어 이제 잘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아주 일부에서 이제 그런 게 잘 융화가 안 되고 왕따를 시킨다든지 해가지고 그제 인천에서 그 중학생이 그 폭행을 당하고 한 끝에 사망하는 그런 가슴 아픈 일도 벌어졌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대중 매체를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좀 확 바꾸어 나가는 이런 게 아주 절실한 때 이렇게 다문화를 아주 전문으로 하는 TV 방송을 하시겠다 이렇게 나서 주시니까 굉장히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효과가 크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또 좋은 말씀들 주신 전문가분들 계시고 해서 그게 국회에 나오는 대로 저희 의원님들 오늘 많이 오셨는데 특히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님도 함께 하시고 보건복지위원님들 많이 오셨는데 그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잘 반영시켜 나가고 또 뭐 본회의에서 입법으로 처리할 일들은 제가 방망이 딱 들고 확실하게 잘 통과시키도록 감사합니다. 귀한 축하해 주신 이번 포럼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귀한 발표해 주신 기재위 상임위원이시고 삼선위원이신 서울 성북갑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님 축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다문화 문화정책 포럼을 주관해 주신 다문화 TV의 장영선 대표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뿐더러 존경하는 신상진 국회의원님께서 같이 이 프로그램을 주최해 주셨습니다. 신상진 의원님과는 제가 1기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과방위 위원장이실 때 제가 모시고 잘 상임위원회 활동을 했고 또 그 이전부터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의원님이시고 누구보다도 인품이 훌륭하시고 또 이 다문화 TV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기재 소위가 지금 10시부터 시작되는데 참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다문화 인구가 300만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사업, 그리고 근로 이주 등 매년 20만 명 이상의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이 우리 이웃이 되고 있습니다. 21세기 다문화 사회는 곧 경쟁력이고 미래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이 우리 사회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오늘 한국 다문화 정책 포럼을 열어주신 다문화 TV와 신상진 국회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다문화 사회를 포용하는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60년간 넘지 못했던 냉전의 벽을 허물고 남북 평화의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생사를 넘나들며 냉전의 벽을 넘어온 북한 이탈 주민이 약 4만 명에 달합니다. 이 같은 민족이면서도 늘 불편한 이방인 취급을 당했던 4만 명의 탈북민들에게도 안정과 희망의 훈풍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남북평화의 물결은 다문화 가정에도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다른 환경을 긍정의 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갈 때 우리 사회는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이주 배경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가난과 정치적 박해 등 아픈 이력을 갖고 한국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우리 역시 이주의 아픔을 많이 깊게 겪었습니다. 아픔을 성장으로 극복한 해외동포 750만 명이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전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고단하고 아픈 이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거둬야 합니다. 다문화 가족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 사회의 경쟁력입니다. 귀한 존재입니다. 저희 지역구 성북동에는 외국 대사관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매년 봄에 성북동에서 다문화 축제를 하고 있는데 남녀노소, 다문화 가족,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누고 춤과 노래를 공연하면서 다야으로 다문화의 시대를 열고 있고 그 문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신분의 차이도 빈부격차도 없이 우리는 하나라는 따뜻한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다문화 정책 포럼 역시 다문화 구성원 모두가 대한민국의 한 가족으로서 소통의 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2부 포럼에서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문화 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행복한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나눠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식사. 다음은 본 포럼을 주최하신 자유한국당 신상민 의원님의 대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신상진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에 일찍 멀리서 와주신 우리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지금 오늘 다문화 시대에 다문화 방송의 역할 이런 아주 중요한 주제로 해서 오늘 토론에 이렇게 함께 수고해 주신 우리 장영선 우리 다문화 TV 우리 대표님과 또 한국 다문화 포럼의 김일명 우리 회장님 또 비롯해서 또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기조 발제를 맡아주시기로 하신 두 분의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5분의 패널 토론 또 맡아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도 사실은 이 다문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92년도 제가 성남에서 동네 의원을 조그맣게 개업했을 때 그때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올 때입니다. 그때 성남에 김혜선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저희 그 병원하고 아주 가까운 200m 거리에 있었는데 그분께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질게 선교하시느라고 막 별 사고가 때 많았습니다. 그분들을 저희 병원에 이렇게 많이 소개해서 제가 토요일, 일요일 날도 일부러 외국인 노동자 진료 때문에 일요일 날을 한 10년 가까이 일요일 날 쉬질 못하고 진료 그때만 해도 다문화 이주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의료보험도 안 되고 그럴 때라 전국에서 왔어요 환자들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의 고충 이런 것들을 직접 많이 이제 이렇게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살려고 힘들게 온 사람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역할이 뭔가 이런 걸 좀 많이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개인적으로도 저희 아버님 포함해서 저희 사촌 고모들이 8분이신데 4분이 미국에 이민을 가셨어요. 70년대.
가난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아주 그러니까 저희 집도 갈 뻔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래서 저는 이제 가지 말자고 부모님을 설득해서 우리나라를 버리고 어디를 아무리 못 살아도 돈 벌러 가냐. 난 부모님 가지고 나는 안 가야겠다. 이렇게 뻗어가지고 저희 집은 안 갔어요. 이제 그 이민 가신 분들 거기서 그 아들 딸들은 뭐 의사도 되고 이렇게 잘 사회적으로 이렇게 잘 풀려서 잘 사는데 이 고생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위암으로도 일찍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 문화나 모든 게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사람들의 그 고충, 어려움을 우리 대한민국이 또 많은 나라의 성원으로 또 6.25 전쟁의 16개국의 참전 나라 또 여러 또 이 나라들이 또 미군의 38,000명의 또 전사 등등해서 많은 이 참 자유주의 세계에서 많이 응원하고 도와줘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크게 발전했는데 우리도 이제 베풀어야 되지 않느냐. 어려운 나라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경험을 해서 제가 다문화 문제에 대해서 또 관심이 있어서 국회의원 또 떨어져 있을 때 2012년도부터 또 15년까지 또 동네에서 성남에서 또 다문화 또 학교도 열고 한글 가르쳐 드리고 또 뭐 이것저것 또 했습니다. 또 거기서 작지만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이 늘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이켜 보니까 그러저런 삶 속에서 그 관심이 쭉 있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에 굉장히 하는 일이 없어가지고 대단히 참 아주 미진한 한 부분으로 제 마음구석에 있었는데 우리 장윤선 다문화 TV 대표님께서 저를 일깨워 주셔서 다문화 TV에 관한 법률도 대표 발의할 수 있었고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은 그리고 이렇게 토론도 같이 이렇게 좀 하시자고 제안도 해주셔서 제가 주최는 데 있습니다만 사실상의 주최는 우리 장윤선 다문화 TV 대표님과 또 한국 다문화 포럼에 또 우리 수고하시는 또 회장님들 또 여러분들의 그런 현장에서 일하시는 또 분들의 어떤 노력이 이곳 국회까지 이렇게 전달이 돼서 국회에서 저도 입법 활동이나 또 예산 활동 여러 가지 제가 또 세세하게 못 봤던 부분들 또 우리 또 이명수 위원장님도 보건복지위 위원님도 오시고 또 국회 부의장님도 다녀가셨고 또 유승희 의원님도 또 여당의 또 중진 의원으로서 또 역할도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또 김순례 의원님 또 다녀가신 여러 의원님들에서 좀 이런 문제를 제가 국회에서 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저도 삼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귀한 말씀들 해주시고 저도 가급적 끝까지 좀 경청을 해서 좀 제가 할 일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다음은 이명수 보건복지부 위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미리 와서 인사 못 드리고 이렇게 많이 통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마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있다는 이유 여기에 소개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쨌든 이 좋은 만남에게 주신 우리 장영선 대표님 또 포럼 회장님과 관계가 특별히 존경하는 신상진 국회에서 의원들과 항상 존경하냐는 수식어가 붙는데 정말 존경하는 신상진 의원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선 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역구가 충남 아산인데요. 여기가 유난히 다문화 가족이 많은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단이 많습니다. 그 외국인 근로자도 많고 또 어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외국에서 결혼해 온 이주성들이 많은 데가 충남 아산입니다. 제가 늘 보고 듣는 것은 우리 이 다문화 정책에 관해서 다문화 시대 아니겠습니까? 세계가 지구촌이고 통합 협력의 시대인데 과연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점을 가지면서 저도 다문화 지원법을 개정안을 내긴 했습니다만 제대로 접근을 못했는데 오늘 좋은 계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외람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다문화 정책, 이 다문화 제도가 다문화의 목소리를 그 당사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느냐? 우리가 정부가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시행하도록 하는 게 많지 않은가? 진정한 다문화의 목소리가 우리가 수요자 중심 늘 얘기하는 그게 여기도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너무 좀 산만합니다. 다양하고 이 좋은 의미의 좀 컨트롤 타워 여가부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가부 역할이 여기서 크게 빛나지 않습니다. 좀 좋은 의미의 이런 그 규제를 해야 되고 제일 저희가 좀 가슴 아픈 것은 소위 농촌 총각의 결혼을 못해서 이걸 해결하는 기능으로 이거 다문화 정책하는 거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 한국 남편들이 결혼 못해서 외국 여성을 데려다 결혼시킨다? 이게 잘못된 부작용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긍정적인 의미의 적극적인 의미의 다문화 정책으로서 세계화 시대에 맞는 우리 다문화 가족을 이루고 그걸 끌고 가는 그런 정책이어야지 부정적인 의미로 시작하면 결국 결과도 부정적이다.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총론은 돼 있어요. 근데 강론적으로 세심한 부분 정말 다문화 가지고 불편한 부분을 우리가 시원하게 제대로 찾아내거나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 그걸 찾아야 되겠다는 거고요. 제일 어려운 게 인식의 문제고 언어의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지역 기자 한 사람이 이 다문화 가족을 위한 이 병원에 갔을 때 어떻게 말하고 하는가 하는 거를 여러 언어로 뭐 몽골, 필리핀, 뭐 베트남어로 만들었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많이 유포가 됐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이 기자가 몸이 아파서 베트남에서 온 여성이 한국의 병원에 갔을 때 제대로 의사소통도 안 돼가지고 치료를 못 받았다. 그걸 갖고 이분이 스스로 만들었어요. 그걸 보고 이게 그 지역의 한 기자가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부가 할 일이 너무 많고 정부가 좋은 의미의 좀 적정히 역할 좀 해줘라 하는 얘기를 뭐 저희도 그렇게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고 언어와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거 아직도 시급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이 미디어 역할이 중요하다. 여기 다문화 TV 사장님 오셨는데 뭐 개별 방송의 언어에서도 일부 그런 기능이나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전문 채널로서의 이런 기능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여기에 대한 모든 답을 오늘 여기 주제 발표와 토론 마칠 선생님들이 주시는 것 같은데 오늘 좋은 이 엊그제 첫눈이 왔는데 아직 늦가을에 정치가 남아 있습니다. 늦가을에 좀 주시는 우리 정치권의 국회도 저희들도 다 하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좋은 열매로 이렇게 좀 주시면 저희들이 그 열매가 잘 끝까지 좋은 그 다문화를 위한 과실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애쓰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데서 거듭 환영과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축사하신 이무수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한국 다문화 포럼의 운영위원이며 원 다문화센터 원장이신 김대성 교수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이죠. 굉장히 주를 시작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인데 만사 다 제치고 오늘 이 프로그램을 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렇게 축사 말씀해 주시고 이 자리에 비해서 해주시고 큰 힘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어떤 큰 힘에 부응하면서 다문화 포럼이 앞으로 한국 다문화 정책에 앞서가는 포럼으로 이렇게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 마련해 주신 신상진 교수님께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장영선 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조 발표에 이어서 거기 발제, 전문가 발제 해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한국 다문화 포럼이 다른 의미가 있다,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디딤돌이다, 또한 문열이다, 또한 첫 단추를 든 빼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한국 사회의 키워드, 인류 사회의 키워드는 다른 게 아니다. 다문화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뭐랄까요, 좋은 점, 나쁜 점이 있겠죠. 그런 속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완하는 데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그런 자리를 마련돼서 감사를 드리고 이러한 자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서로 상호 배려와 존중을 통해서 아름다운 번역에서 우리 다문화 가족도 이웃이고 또 그들도 우리 가족이 같기 때문에 이웃과 가족을 위해서 저희들이 보다 더 밀고 양보하고 그런 배려심을 갖고 또 어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시민의식을 갖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 한가운데 샘물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이 샘물은 부정물은 시간이 가면 막혀집니다. 그 막힌 물은 반대합니다. 한 방으로 샘물입니다. 이 사회도 바로 이 샘물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회에 샘물이 있습니다. 그런 샘물 역할이 중요하다 생각되고 또 한 가지는 등대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가 부족, 지식이 부족해서 아직도 우리가 어두운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지혜가 높은 많은 성선호생이 많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우리가 한국 사회를 선도해 나간다면 우리가 샘물이 되고 등대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기원하면서 축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국정으로 바쁜 가운데서도 잊지 않으시고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님께서 축사를 서면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대덕구 국회의원 정용기입니다. 다문화 현안을 집중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2회 한국 다문화 정책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적과 인종을 넘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뜻깊은 자리에 직접 참석해 축하드림이 마땅하거나 국회 상임위 일정 관계로 부득이 함께하지 못함을 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사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과 공동체 일원으로서 서로 배려하며 더불어 함께하는 올바른 다문화 사회 정착에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1월 26일 국회의원 정용기 올림.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김순애 의원님 축사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른 아침 정말 우리 다문화 정책을 위해서 함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마도 우리 존경하는 신한기 의원님께서 저를 이 앞에 또 축사를 주시라 하시는 것은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같이 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얼마 전에 중학생의 따돌림으로 인해서 추락사고가 나서 사망에 이른 것을 보고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가 백인과 흑인의 관계 속에서 어떤 민족적인 이 성결이 다르다 보니까 결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교육을 참다히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그들이 슬럼화되는 그런 걸 목격했습니다. 저도 지방 의원을 좀 하면서요 다문화 쪽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로 뛰면서 현장을 많이 봤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다문화 가족이 양상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엄청난 확고한 교육열에 과연 이들이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많은 아이들을 낳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차별화된 교육 속에서 이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따로 분리되면서 따돌림되는 상태에서 우리 사회 저변에 아주 나중에 트라우마가 되지 않겠나 이런 스스로의 고민을 많이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시의적절하게 다문화의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저출산 그리고 인구의 감소라는 부분에서의 이들의 역할 우리 민족으로 끌어안는 이런 모습이 좀 더 진지하게 사회적인 운동이 대가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희망과 따뜻한 사랑이 그들을 감싸는 때 우리가 단일민족 얘기하지만 이제 세상은 글로벌화 됐습니다. 어떤 국가의 국경이 이제는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안착하고 우리의 품속으로 들어오는 그분들을 정말 진정 따뜻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것은 여러분과의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우리 보건복지위원장님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존경한다는 표현 잘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신상균 의원님 진짜 무엇보다도 근검하게 의사 출신으로 사회에 묵묵하게 여러분들의 버팀목이 되고 계십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순애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번 포럼을 주관하신 다문화TV 장명승 대표님의 포럼 개요 소개가 있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우리가 포럼을 준비하고 있던 그 와중에 지난주 11월 22일 날 대한민국 정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저희 다문화 TV가 진실로 국가와 공공의 이익에 결합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공익 채널로서 저희 채널을 선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럼을 준비하기 전에 이런 좋은 그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쁜 소식을 나누게 됨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이 자리를 주최해 주신 우리 신상민 그 의원님께서는 저한테는 다문화 TV가 다문화에 대한 그런 그 사회적인 활동이 굉장히 생소했을 때에 사실은 정신적인 멘토의 역할을 해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방송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종합위성방송 및 위성방송에 대해서 방송이 복지TV로 가야 되는 방향,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주시고 대표 발의를 해주시고, 또 그럼으로써 사회에 이 다문화 방송이 어떻게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이런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을 일일이 사회 현장에서 체험하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들에게 그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상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개최하는 그 한국 다문화 정책 포럼은 다문화 관련 현안에 필요한 정책 제언을 방송을 통해서 제시해 본다는 뜻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셔서 함께 소통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고, 또 시대가 요구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콘텐츠의 리소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다문화TV와 사단법인 한국경제사회연구소는 구설 한국 다문화 포럼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과거 10년의 다문화 정책을 뒤돌아보고 미래의 다문화 정책을 선도하기 위해 TV로 중계되는 대중 토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은 청중 질의응답 토론을 통해서 국회의원님들이 참석하시고 여기서 도출한 의견을 정책으로 제언하면서 TV에 방송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기획, 제작, 편성하는 그런 살아있는 포럼이 될 것입니다. 패널들의 기조 발제와 제2발제, 그리고 5 모두의 전문가들이 내놓으신 발제 발표를 듣고 다문화 정책들의 현안을 집중 점검하여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청중과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책장에 나와 있는 토론과 질문에 여기 계신 누구나 답변과 의견을 서로 나누실 수 있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노출해서 현 시점에 필요한 정책 제언을 다 같이 만들어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로 미래의 한국 다문화 정책을 열어갑시다.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약 230만 명, 해외로 75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수는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TV는 다문화 구성원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고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현재까지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다문화TV는 정부의 다문화 복지 정책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적 소수자이며 약자인 다문화인들을 대변하고 다문화 정책과 행정에 대한 참여자와 감시자로서 사회복지운동의 주체가 되는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토록 이 소통의 장에 만들어주신 신상민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진 찍는 분들 좀 나와주세요. 나와요. 카메라 좀 내려주세요. 네. 한 번만 타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그럼 행사의 제2부 순서인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지대 산업대학원 국제교류경영학과 정지원 교수님께서 한국과 다문화 시대라는 내용으로 기소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시간 10분이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아마 포럼 내용을 보시면 기조발제문을 보시면 조금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이번 포럼은 발제자 7명과 그 다음에 참석하신 천주민들과 그리고 정부를 대변해서 와 계신 신상진 국회의원님과 다문화TV 지금 현재 이 역할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가장 이슈가 될 부분 중요성을 짚어야 되는 다문화TV 장현선 대표님까지 나와 계십니다. 자, 이 네 박자가 다 맞아야지만 오늘 정확하게 마지막에 저희가 발전 방안을 제안서로 제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발표 자리에 이 포럼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진행이 될 것인지 전체 개요를 기조발제자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중을 하시고 10분 안에 카트같이 끊으실 거기 때문에 아마 각자 자 모두 다 3시간을 줘도 발언권이 많아야지만 이 말이 다 나오겠지만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만 같이 참석해 줄 수 있게끔 2시간 11시 50분까지 자리 뜨시지 말고요.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페이지 제일 첫 번째를 보시면요. 질의응답지가 있습니다. 자, 기존의 발제하고 틀리게 저희가 지금 5명의 전문가를 모셔두었습니다. 5명의 전문가들이 가장 이슈화로 생각하는 질문이 5가지입니다. 이 5가지에 대해서 청중들이 발표를 듣고 어떤 느낌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청중선께서는 각 질문 5개 중에 자기에 해당되는 질문들을 체크를 해주셔서 나가실 때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다 의견을 다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각 전문가가 앞에 나와 계시지만 자기 분야의 전문가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국제결혼 가정을 다루는 전문가의 초점이 달라집니다. 질문을 하시는 분, 앉아 계시는 청중분께서도 전부 전문가십니다. 다음번에는 이 자리에 앉으실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누구의 고난이 많거나 적은 게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거를 꼭 지켜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요. 페이지로 봤을 때 36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기본입니다.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214개국입니다. 지금 저희 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이 되려고 들어와서 국적을 따서 한국인이 된 사람, 그리고 국적까지 기다리고 계신 분,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바이어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한국을 찾아서 왔고요. 그 사람들과 어울려져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외국에 잘 발전된 거를 먼저 들고 와서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 각 파트별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기조발제문에 다 발표를 해놨습니다. 자, 현장에서부터 직접적으로 다 만들어낸 자료들입니다. 자, 이걸 왜 주장을 하냐 하면 다문화 정책은 한 사람이 국경을 기준으로 어느 나라에 발을 들여놓을 때 이미 이민 정책은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이민 정책을 시작하고 있는 중에 2007년도에 하인즈워드가 들어왔을 때 재해동포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 정책 계획이라든지 다문화 가족법이라든지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 주체가 되는 부분은 내국인 국민입니다. 우리의 기존을 무시했기 때문에
나라들이 들어와서 제자리를 잡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자, 한국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 영어를 못하면 겁을 내듯이 한국에 오신 분들이 한국어를 못하면 겁을 내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지하철 타고 컴퓨터 쓰고 한국 생활 이걸 가르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가 어떻다라는 걸 가르쳐야 정상적인 한국인이 되는 겁니다. 한국의 기준이 있을 때 각 나라 문화들이 들어와서 하나로 어우러지는 게 다문화입니다. 멀티라는 개념을 잘못 알고 계신데요.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아닙니다. 기존의 학문들이 이론에서 그 이론을 바탕으로 현장을 찾아간다 그러면 다문화 정책은 저도 현장에 있다가 지금까지 학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 현장에서 어떤 부분에 기존 청소년들이 알아야 하는 12,000개 직업군에 다문화인들이 역할할 수 있는 직업군이 별개가 아닙니다. 다문화 교육사, 다문화 상담사, 그 다음에 중도입국 코디네이터, 유학생 코디네이터, 투자인의 상담사,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직업군입니다. 별개의 직업군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직업군에 그분들의 능력을 활용하고 그 나라의 문화를 적용해서 한국과 각 나라를 연결해주는 가교자로 글로벌 인재를 키워내는 게 우리의 다문화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오늘 이 시점에 온 거는 각 대표자들께서 발표하시는 내용을 보시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신문에서 뉴스만 떠들면 다문화 문제야. 아닙니다. 2010년도부터 각 지방에서는 다문화 학문가 활동들이 어마어마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모르면 관심이 없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는 이렇게 제가 주창하고 있는 다문화 정책과 교육 정책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고 저는 줄기차게 지금까지 주장합니다. 왜? 어느 지역에 다문화가 많이 있고 어느 지역에서 모델이 나오냐에 따라서 그 모델들이 파급 효과를 냅니다. 그게 지금은 2010년도부터 정착이 됐고 자료화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모델들을 가교 역할자로 과연 중앙으로 누가 올려줄 것이냐, 그 역할을 해줄 시점이 방송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플로어에도 기자분들도 나와 계시고 다 나와 계시지만 어느 특정 부분만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일어난 이런 파트 부분들에 방송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각 전문가들로 나와 계신 분들의 활동 사항들을 우리가 신문을 보듯이 다문화 방송이 생활이 될 수 있게끔 국제결혼 가정에서의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의 얘기들을 시시때때로 뉴스 보듯이 볼 수 있게끔 그 역할을 해줄 시점이 왔다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2010년도에 저희는 다문화 가정 상담사라는 자격증이 시작이 됐습니다. 심리 상담사처럼. 그리고 2013년도에 출입국 관리 법령에 의해서 지금 명지대에서 2000년도에 최초로 시작된 이민학이 47개 대학에서 다문화사회 전문가를 배출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 다문화사회 전문가들은 사회통합과 한국사회 이해라는 강사로서 법무부에 등록이 돼서 합니다. 자, 2018년도 드디어 분야별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문제입니다. 2018년대는 저번 주 토요일 날 70명의 다문화 가족 자녀 진로 진학 상담사가 배출이 됩니다. 자, 어떤 정책도 1대1이 중요하다. 진로 진학 상담, 입시생들의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들어온 상태입니다. 학문적으로 지금 와 있는 과정입니다. 저희 나라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 저희가 이렇게 앉아 있어서 얘기를 할 때 복지는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어디든지 기저에서 깔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문화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자, 내가 이렇게 발표를 해도 눈빛만 보고 몸짓만 봐도 대화만 해봐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냐 좋아하냐 압니다.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은 한국인이 되고 싶고 살고 싶고 어울리고 싶은데 왜 차별이냐는 겁니다. 이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 절대 어우러질 수가 없고요. 그걸 아시려면 지금 수도는 서울이다, 수도는 세종시다, 이거 문제 아닙니다. 지금 다문화라는 이런 전문가들이 전국에 얼마나 많아서
어떤 센터들이 어떤 활동을 해서 어떤 업적을 내는지 중앙에 올라갔나요? 자료가 없습니다. 자, 한 면만 보시지 말고 그 역할을 지금까지 어디까지 와 있는 거에서 어디까지 코앞에까지 와 있다. 이걸 어떻게 펼쳐나가야 되겠다. 그 역할을 다문화 방송이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PPT 자료가 없지만 우리나라 내 모든 외국인 정책은 출입국 관리 법령에 의해서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외국인의 모든 행정을 관리합니다. 자, 과연 외국인 근로자의 오늘과 내일 2010년도부터 의식 개선 교육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거를 한 번만 간략하게 기조발제에다가 내놨습니다. 몇 년도에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고 그게 전부 자료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각자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의 학생들을 위한 역할들이 다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국 내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정책은 출입국 법무부에서 합니다. 검찰이 손 못 댑니다. 경찰이 관여 안 합니다. 이게 출입국 관리입니다. 하나의 클러스타워가 있어야 되지만 모든 지자체나 모든 정보기관이나 모든 곳에서 다문화 정책에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파트를 나눌 수 있는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민정책이 2007년도에 5개년 계획으로 항상 준비가 되고 있고요. 다문화 가족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외국인 법률 소환도 아셔야 되고요. 36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다문화 구성원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우리가 어디까지 발표를 해서 그분들을 어디까지 개선을 해주고 오늘 토론과 질문을 맡으신 분들이 그 역할을 이 방송을 지금은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총님들이 평가를 해주시고 각 전문가들의 발표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봐주시고 그 봐주신 내용을 방송이 컨텐츠화해서 가시화해서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중앙에 올라갈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확하게 시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다음 기소발제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2발제를 한 세대 미디어 영상 광고학과 홍문기 교수님께서 다문화 사회 통합을 위한 방송의 법적 제도적 한계와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해주시겠습니다. 10분 되겠습니다. 잘 들리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재대학교 미디어 영상 광고학과 홍문기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문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다문화라든가 이주민이라든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보다는 방송의 공익적 차원에서 다문화라는 것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08년, 9년서부터 2013년까지 방송사업자 학과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방송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방송사업자들이 실제로 이와 같은 공익성의 문제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랫동안 평가를 해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다문화 TVN이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 채널 선정에 대한 선정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올해 한 4월달인가요? 3월달쯤에 다문화 TVN에서 이미 방송 채널의 공공성, 공익성 그리고 다문화 채널이라고 하는 것이 왜 공익 채널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두원의 인터뷰라는 프로그램에서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한 1시간 가까이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전제로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드린 그 발제 자료 아마 39페이지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인식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는 소외계층, 그다음에 저희가 소외계층이거나 아니면 소수 집단이기 때문에
방송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보호 대상으로 오랫동안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기준에 대해서 방송사업자 평가를 할 때 이런 기준을 반영해서라도 다문화 이주민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특히 방송사업자의 방송 채널 편성에 있어서 프로그램 구성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늘 해왔던 얘기는 뭐였냐면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그 부분은 첫 번째로 더 많은 소외계층이 있다는 겁니다. 다문화 말고도 한국 사회에는 더 많은 소외계층이 있고 더 많은 소수층이 있는데 왜 굳이 다문화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를 또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방송법에 누가 이런 부분을 담당하도록 법상에, 법 취지상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지상파 방송 사업자가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 공영성 부분에 있어서 방송법 취지 원칙에 맞게끔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다문화에 대한 걸 반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요. 제가 PPT 잠깐만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발제자는 42페이지에 있습니다. 42페이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인권보호, 사회통합, 다양성 등등 해서 방송법과 방송심의 규정에서는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내용이 지상파 방송 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이거에 근거해서 43페이지부터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2015년 12월에 심지어 개정된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5조부터 보시게 되면 그 안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역시 지상파 방송 사업자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상파 방송 사업자 입장에서는 다문화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되고요. 이것과 관련된 어떤 노력을 법에서 계속 푸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문제를 초래하고 있냐면 대략 한 44페이지 상단을 보시게 되면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 사업자 입장에서는 방송 광고를 통해서 방송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시청률 문제가 있고요. 시청률 문제는 결국 사람들이 얼마나 TV를 보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실제로 이런 류의 프로그램들을 사람들이 보도하려면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느냐? 소위 말하는 이제 늘씬한 미녀들을 등장시켜서 미수다 같은 미녀들의 수다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던가 아니면 인간극장이라든가 다양한 유형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눈물샘을 자극하든가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다문화 이슈와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신상진 의원님이라든가 아니면 장영선 대표님 같은 분들이 구성하고자 하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거냐는 겁니다. 저는 이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오래전부터 접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뭐냐면 이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또 진정 정책적 지향점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어떻게 다문화를 기반으로 한 한국 사회에 이주해온 분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 통합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내실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다문화가족 지원법에서 지원법 자체도 이미 지상파 방송 사업자를 중심으로 이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법에 명시해놨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5조 3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사실상 방송 사업자에서 책임지고 있는 지상파 방송 사업자는 이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다문화 TVN이 공익 채널로 선정이 됐는데 이제라도 다문화 TVN이 이와 같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다문화 TVN은 자체 편성 비율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의 가치 또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공익 채널로 재선정돼야 하고요. 나아가 공영 채널로도 선정돼야 합니다. 이 긴 프로세스, 이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면 어떻게 콘텐츠를 만들어낼까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다양한 얘기들, 뭐 이주 여성의 문제들, 학업의 문제들, 교육의 문제들, 언어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고 주창해서 의원들한테 예산을 따내고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따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송 프로그램 컨텐츠로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방송 사업자가 그러니까 다문화 TVN이 있죠. 다문화 TVN이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단계, 제작하는 단계, 편성하는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의견들을 얼마나 흥미롭고 재미있게 또 한편으로는 공공적 차원에서 사회 통합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컨텐츠로서 기여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다문화인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전하게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전문가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5분 이온이 시간 음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다문화가족건강지원센터 신숙자 협회회장님께서 2018 국제결혼 현황과 방향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그 국제결혼 현황과 정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우리 홍문희 교수님께서 그 다문화 방송의 앞으로 방향이라든가 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어떻게 담아내어서 그 통합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가 100번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해보긴 처음인데 여기 앉아서 해도 됩니까? 네. 네. 5분이니까 지금 10분까지 하면 되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10분까지. 네. 네. 보시면 제가 2005년부터 이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신상진 의원님께서는 그 이전부터 이주민을 치료해 주셨고 또 많은 분들과 함께 호흡을 하며 살았습니다. 또 이제 의원님뿐만이 아니라 지금 멀리 무주에서 아침에 오셨던 그 이금희 빨강치마 밀모의 대표님 부부께서도 이 현장에서 함께 숨쉬면서 그 이주민들의 삶의 애환과 그 노고에 함께 걸어와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지금 공존만이 희망이다라는 주제가 있는데 희미해서 잘 안 보이시죠? 자, 그러면서 그 옆에 바로 보시면 뭡니까? 그들이 아닌 그들이 아닙니다. 결국 그들은 우리의 일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앞에서 의원님들의 축사와 그리고 많은 생각들을 우리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걸 들으면서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지구 전에 유목시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통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지구의 인류 중에서 7명의 1명이 고향을 떠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을 찾아오는 지금 인천시만 해도 106개국의 그 이주민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 요즘 통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과 함께 이들이 한국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들과 함께 어우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즉 통합사회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사실은 그 물질적인 세계나 정신적인 세계가 기본이 되는 것은 이러한 다양성을 어떻게 연결해낼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 그 정책으로 꼭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의 출발점을 보시면은요, 2006년도에 결혼 이민자 가족과 이주민이 전체 7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8년에 보면은 좀 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00만에 가깝습니다. 그러면서 2008년, 2010년, 12년에 이런 그 1차 기본계획이 나왔고요. 2013년, 17년에는 2차 기본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지금 22년까지 3차 기본계획이 현재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본계획들이 어떻게 충실하게 우리 사회에서 펼쳐질 수 있는 길이 있는가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 그 공존과 통합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갑갑한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올해 그 300만 그 이주민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현재 통계청에는 232만 명으로 지금 그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부분이 빠져 있느냐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국적 취득자는 외국인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10년이 되었거나 또는 산업체로 와서 한국에서 국적을 취득하신 분들은 제외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300만 가까운 인구가 그 한국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것을 살고 있음을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문화 사회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은 이제 여기 계시는 우리 그 다문화 포럼 회원 여러분들께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현황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3분의 1가량의 결혼 이민자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것은 뭐냐면요. 여기 장기 거주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신 분과 더불어서 이주 노동자를 포함한 유학생들, 많은 이주민들이 장기 거주자로서 지금 현재 이렇게 높은 비율, 5년에서 10년 미만의 그 거주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민자 기화자 그 국내 거주 기간 이 표는 그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좀 더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문화 가족 그 현황 세 번째를 볼까요?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인천에 있는 모 학교의 추락 사건을 보셨죠. 모두가 가슴 아팠던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급격한 증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 장기 거주자. 예, 자, 그렇다면 다문화 가족 지원 주요 실행 주체 현황을 한번 볼까요? 자,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부서에 다문화 예산이 없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어디였을까요? 네, 국방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도 3년 전부터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모든 부서가 다문화 예산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시각은 다문화인으로 인해서 이주민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를 본다,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2019년을 향한 대한민국 정부 다문화 정책 한번 볼까요? 예, 현재 우리는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대통령 직속이든 국무총리 직속이든 매우 필요하고요. 또 통일한국 준비에 있어서도 우리 다문화 포럼의 역할이 중요한 것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문화 가족 지원 및 현황, 네, 이러한 부분은 자료를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다문화 TV의 투자와 활발한 역할, 한국인의 그 다문화 수용성과 포용성을 높여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문화 포럼 회원 여러분, 자, 5분 동안의 발제에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2019년 새해는 다문화 정책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공존과 상생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부의 정책 없이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역대에서 대왕 칭호를 붙였던 왕들을 보십시오. 통합 정책에 굉장히 힘을 모았고 역점을 두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새해에도 많이 웃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네, 제가 이렇게 정치를 하는 것은 다음 발제자분의 기회를 드리기 위함이니까 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아시안허브 최진희 대표님께서 한국 사회 속 결혼 이주 여성의 위치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5분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시안허브 최진희 대표입니다. 네, 이 자리에서 이주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분들을 대변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처음부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교수님과 논의도 했지만 제가 현장에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의 분위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짧게나마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뭐 다들 아시지만 결혼 이주 여성의 개념, 결혼 이주 여성은 아시죠? 결혼을 해서 한국에 살고 있는 국적을 받았거나 받지 않았거나 이 모든 분들이 결혼 이주 여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 이주 여성들이 처음 생겨난 게 실제로 우리가 이주 여성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1995년도 이제 우리 농촌총각 장가 보내기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결혼 이주 여성들이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2018년이죠. 시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났고 또 그 과정에서 결혼의 여러 가지 현상들도 다양하게 바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1995년에 국제 결혼 그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사고로 이제 결혼 이주 여성들을 접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지속되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앞서서도 발진자분이 말씀하셨는데 한국에 오셨으니까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익히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한국 사회에서 저희도 짧은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만 해도 짧은 여행이지만 영어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언어와 문화를 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주 여성들은 다양한 국가에서 한국 사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짧게 한국에 머물다 갈 분들이 아니라 한국에서 자녀를 낳고 키우고 생활하고 평생을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20년 가까이 20년 이상 모국에서 생활해 왔던 그런 본인들의 자아를 버리고 온전히 한국에만 익숙해지고 한국에 습관화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교육한 현장에서 살펴보면은 다양한 이주 여성들의 국가에 따라서 또 그 특색들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80페이지부터 짧게나마 정리를 좀 했었는데요. 이주 여성들의 중국 분들 보시면은 다들 아시죠? 중국이 얼마나 여성들이 적극적이신지. 네. 중국은 우리나라 관공기관 이용률을 보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만큼 중국 분들은 우리 동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어도 능숙하고 서로 접근성이 있어서 교육기관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도 또 그만큼 사회적으로 적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공기관 활용도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 이주 여성들의 권리와 정체성 그리고 몽골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면 집안일을 다 알아서 이끌어가야 한다. 남자의 어떠함은 그 아내의 어떠함으로 알 수 있는 법이다. 이처럼 몽골 여성들 또한 강인하게 가족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강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제가 필리핀, 캄보디아 다양한 나라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고요. 이러한 가운데서 결혼 이주 여성들의 모국의 특성, 생애 주기별의 역할이나 다양한 한국 내에서의 상황들을 전혀 무시했죠. 지금 이 자리에 많지는 않지만 이주 여성들이 와 계시는데 다 다른 모습으로 와 계십니다. 다들 기본적인 경제적인 수준, 학력 수준부터 해서 과거의 모국에서의 어떠한 생활 습관 모든 게 다른 상황인데 우리는 그들을 모두 이주 여성이라는 단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아무래도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문화라는 단어를 없애달라, 결혼 이주 여성은 취약계층으로 분류하지 말아달라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은 다양성, 결혼 이주 여성도 다양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다문화 정책, 결혼 이주 여성 정책을 펴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한국에는 다양한 한국 여성들이 살고 있듯이 이주 여성들 또한 물론 한국 여성이고 그들 또한 또 세분화해서 보면 굉장히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개인의 존중, 우리 개성시대잖아요. 개개인을 존중해주면서 다문화를 바라보면 훨씬 더 풍요로운 다문화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시간을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주민 센터 친구의 사무국장 조영남 변호사님께서 외국인 노동자와 난민 문제의 희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5분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안에 말씀드려야 돼서 처음에는 막 요약을 하다가 포기를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정확하게 드리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로그에 계신 분들도 다들 저보다 훨씬 더 일찍부터 이중 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드리는 개론적인 부분들은 훨씬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이주민들 지원하는 법률 지원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면서 가장
편안하면서도 어려운 자리가 같이 이주민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것들이 한국 동료들에게 이 문제를 설득하는 나의 논거가 얼마나 더 풍부한가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주민 노동자의 문제와 난민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 것인데, 저는 이제 저희 단체에서도 그렇지만 이주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 굉장히 큰 원칙이 이제 보편성과 다양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성은 결국 모든 사람이라면 보장받아야 되는 어떤 인권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왜 그것들을 현실에 지켜나가지 못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고, 다양성이라는 것은 이 공간을 풍족하게 만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에너지가 모여 있을 때 이것이 좀 더 많은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고 역량을 강화시켜주지 않느냐, 단순한 질문인 것이죠. 저는 이제 이주노동자 관련된 문제에서 우리들이 많이 접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면 무엇이 나아지는데, 우리 사회가 뭐가 더 좋아지는데,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이주노동자의 문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보편적인 원칙들의 하나는, 사실 한국 사회만큼 노동권이 굉장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구체적 현실이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권을, 내가 일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은 한국인 노동자도 그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굉장히 건강한 사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민 노동자가 일을 하면서 차별을 마주하지 않는 사업자는 한국에 있는 여성들, 한국인 노동자들도 그런 에너지와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단순히 지금 법무부 통계로 한 60만 정도 되는데, 저희는 이제 일하는 이주민, 그러니까 취업 비자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더라도 혼인을 하였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장기 체류를 하면서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일하는 이주민이 약 120만 정도 됩니다. 사실 전체 체류민의 3분의 2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전체 체류하고 한국 사회에 체류하고 있는 3분의 2 정도의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경험한다면, 그건 한국에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스스로의 어떤 보편성과 다양성에 대한 에너지들을 전달해 줄 것이고, 저는 그것은 분명히 우리 사회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첫 출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난민 문제입니다. 난민 문제도 요즘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난민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것들이, 이제 한국 사회에는 굉장히 뿌리 깊은 편견이 있는데, 우리는 왜 이 뿌리 깊은 편견을 굉장히 쉽게 설명하지 못할까,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고 있을까라는 이제 부분들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난민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오해, 이런 것들이 방송이라는 매체 혹은 공론화된 환경에서 잘 전달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민 문제는 사실 여기 계시는 신사님 국회의원도 그렇지만 최초에 이제 그 여야 합의로 발의됐었던 안이고, 동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만들어진 법제입니다. 그리고 강기문 유엔 사무총장 당시에도 굉장히 모범적인 입법 사례로 소개되었었거든요. 그 당시의 입법 취지를 지금 우리가 잘 살리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가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 어떤 존재하고 있는 편견이나 갈등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담론들이 조금 더 공론이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간단한 내용들 말씀을 충분히 주고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젊은 이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영등포에서. 이제 지역의 특수성이다 보니까 중국 동포 분들도 많이 만났지만 유학생 친구들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가장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친해지면서 한국에 와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한국을 선택했다라는 것들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 나는 여러 나라를 갈 수 있었지만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했고, 이 공간에서 나의 젊음과 나의 에너지를 좀 보여주고 싶다는 욕구가 가장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너는 어쩔 수 없이 돈 벌려고 우리나라 올 거야, 아니면 여기 있다 잠깐 갈 거야 라는 생각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지, 나라는 사람이 내 짧은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한국에서 보내기 위해서 선택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현장에 계신 분들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한국에 체류한 이주민들의 역량을 좀 강화하고, 우리도 사실 독일에 처음에 갔었던 파독 광부들이나 간호사들이 독일의 어떤 민주주의를 배우고 학습한 것이 한국의 민주화를 만들어가는 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서 발전시켰던 민주주의와 노동권, 인권에 대한 부분들을 학습하고 돌아간다면, 저는 그것이 어떤 굉장히 미래의 현장 동력이 될 수 있고, 여러 방면에서 우리에게 많은 에너지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렇게 마치고 또 토론 통해서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서울 시봉초등학교 강세창 교장선생님께서 다문화 및 중도 입국 학생 현황과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사실 한 20분짜리인데 제가 처음에 연락을 10분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5분을 하려고 해서 다시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5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한국어를 못한, 한국어 교육을 잘못한 우리 한국인들의 잘못으로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겁니다. 빨리 넘기세요. 이거 나와주거든요. 다문화 학생의 변화가 문제점인데, 다문화 초등학생들 신분 세탁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다문화 학생이 가장 많은 대동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제가 직접 들은 내용입니다. 다문화에 대한 차별이 많기 때문에 다문화 학생들이 특히 외모가 비슷한 중국, 몽골, 조선족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순간에 절대로 자기가 다문화라고 전화를 받면서 그걸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교육 현장에도 그렇습니다. 이게 대동초등학교인데 이게 상당히 좋은 것 같지만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문화 특수학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특수교육이나 다문화 교육이 통합교육이 좋은데 이렇게 되면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얘들이 학교에서 중국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다 보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건 넘어갑니다. 이건 앞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학생들이 왜 집단 따돌림을 당하느냐? 그것은 첫째로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피부색이 다르고 또 말을 잘 못하고 뭐 태도가 다르서 하는데 엄마 때문에 놀림을 많이 당합니다. 뭐 경제적인 문제, 정체성, 뭐 형성과정을. 그런데 이것은 하나 제가 보여드릴 건데 현재 2018년도에 이태원 초등학교에 다문화 현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25개국에 5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한국어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비교해보냐? 이중언어 강사는 보시는 대로 불과 한 2개국 정도의 한 3명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참 우리 신상희님 감사드린 것은 저희들이 지금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다문화 학생이 있어요. 말할 때는 50명, 적을 때는 뭐 10명이 한데 해놓고 이중언어 강사를 하나 보내주고는 끝입니다. 뭐 아무런 예산 지원도 없고 자료 지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알아서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이게 현실입니다. 오늘. 요 하나 빠졌네요. 다문화를 담당하는 이중언어 강사는 2년에 한 번씩 무조건 학교를 옮겨야 됩니다. 한국 교사들은 5년입니다. 왜 옮겨야 되느냐? 무기계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계약을 안 해주기 위해서 2년에 한 번씩 옮깁니다. 이러니까 내포가 형성이 안 돼요. 또 형과 동생이 가족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 친밀도를 형성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중도입국 학생은 뭐 잘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이것도 중도입국 학생의 유형 넘어가겠습니다. 중도입국 학생의 결정 문제는 뒤에 있으니까 넘어가는데 앞에서 다 설명드렸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한국어 능력 부족입니다. 이 애들이 고국에 있을 때는 똑똑한 애들이었어요. 그 중에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물론 학수 기회 놓친 애들도 있지만 그러나 한국에 오면 한국어 때문에 지진화가 됩니다. 학습 부진화가 돼요. 그 다음 중도입국 학생의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교육적 서비스입니다. 다문화 예비학교입니다. 여기에 중도입국 학생이 대부분 입학하는데 입학하는 것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몇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 멀리 있는 아이들은 부모가 데려오지 않는 못 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다문화 건강가족 지원센터, 다문센터나 이런 가서 배우는데 그 체계적이지 못합니다. 물론 잘하시는 분도 많지만 그 다음에 학력기적 다문화 대안학교, 제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대안 다문화 학교를 담당하는 장학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에 많이 가봤습니다. 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제가 피부로 느껴봐서 오늘 사실은 그 말씀을 우리 다문화 방송과 국회의원님께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학력기인과 미인과 대안학교, 그 다음에 다문화 중지점 학교는 장애인
인식 개선과 통합 교육을 위해서 있습니다. 다문화 정책연구학교가 있고 이렇게 다문화를 위한 서비스를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극히 일부에게만 혜택이 가지만요. 다문화 예비학교 한국어 강사 채용 공고입니다. 다문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어입니다. 중도 입국 학생에게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그런데 그 한국어를 담당할 교사는 정식 교사가 아닌 시향간사입니다. 뭐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월 풀로금을 해도 13시간 이상 15시간 미만 근무해야 됩니다.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안 주기 위해서 15시간 미만 근무시키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 13시간을 합니다. 예. 예, 그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사실 마지막인데요.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나왔습니다.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연수를 그 인식 개선과 다문화 가능성 증진을 위해서 저는 진상진 위원님께 이거를 다문화 그 가족지원부에 꼭 법제화시켜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문화 인식 개선이나 학교 폭력 예방 또는 학대 예방 이런 것이 거기에 있는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연수를 받는 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1년에 무조건 2시간씩 1회씩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해주시고 또 다문화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자격 기준을 조중등법을 좀 강화시켜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전문가 발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문화 TV 조광태 부사장님께서 다문화 TV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1부에서 잡아먹은 시간을 2부에서 복구하려니까 너무 힘듭니다. 저는 전문가분들이 참 하실 말씀이 많은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이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저희 채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홍몽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 관련 미디어는 정부의 다문화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일반 한국인의 인식 개선 캠페인 방송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이주민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한국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 문화에 대한 소개와 이해를 도와주고 한국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청자에게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공감을 넓히는 게 전 다문화 관련 미디어의 핵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황을 보면 KBS, MBC를 포함한 지상파에서는 다문화와 관련된 활동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몇 채널에서 상업적으로 자기들이 다문화 채널임을 표방하고 있지만 행정, 정책, 홍보와 관련된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지상파에 혹은 EBS에서 만들었던 프로그램을 재방송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들 그리고 이주민들에 대한 관찰 예능식 저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 나와 있으니까 재미있다는 수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EBS에서 다문화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얘기하는 다문화 고부열전은 다문화인의 시각에서 봐서는 지극히 한국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다문화 며느리 때문에 시어머니가 너무 괴롭다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다문화 채널, 저희 다문화 TV에 합류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지만 제가 갖고 있는 유일한 자부심은 저희는 다문화 관련된 종합적인 모든 편성을 하고 있는 유일한 채널입니다. 정부의 정책, 그리고 다문화 이주민의 고달픔, 그리고 그들의 비전을 모두 다루고 있는 유일한 채널입니다. 또한 지금 가장 많이 한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프로그램은 다문화인과 관련된 게 아니라 한국에 잠깐 왔다가 혹은 공부하러 온 외국인들의 관찰 예능입니다. 그들이 잠깐 한국에서 한국의 음식을 먹고 한국의 절을 보고 한국의 교회를 보면서 한국의 야구를 보면서 느끼는 그런 잠깐의 판타지를 제공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럼 다문화 TV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요? 결국 세계와 소통하는 문화 채널, 그리고 소통을 위한 변화, 그리고 다문화인의 인식을 제고해야 되고 한국 문화를 소개해주며 한국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명실상부한 그런 채널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책을 제안하고 그 토론하며 그리고 한국 문화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여주고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 그리고 이중언어 교육, 그 다음에 다문화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연애 오락성 프로그램, 그 다음에 세계적인 다문화 드라마, 영화를 다 다룰 수 있는 종합 편성 채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단순히 이렇게 방송만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디어의 가장 큰 역할은 프로그램 제공뿐만 아니라 이슈의 활성화입니다. 이슈 아젠다를 세팅해줘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다양한 행사를 해야 되며 그리고 사회, 일반 교육기관 그리고 국회 정부와의 업무 명확히 해야 하며 공공성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아직 시간 있습니까? 네. 네. 그럼 저희 채널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느냐? 저희는 뉴스도 합니다. 방송법상 걸리지만 다이렉트한 뉴스가 아니라 다문화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방송법상 또 걸릴지도 모르지만 저희는 이 뉴스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다문화인이 우리 사회에서 처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우리 일반 시민들이 다문화인들에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나를 명확히 보여주는 정보 제공성 뉴스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다문화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 즉 저들은 불쌍하고 울고 불고 우리가 반드시 도와줘야 될 가난한 사람들이다. 아닙니다. 한국에서 우리보다 잘 사는 많은 다문화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비전과 그들이 왜 한국을 선택했느냐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초기에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 채널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도움받는 것보다는 해야 할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 공익 채널로서 저희가 반드시 가져가야 할 매스미디어로서의 역할을 저희는 반드시 훌륭하게 수행할 거면 2년 후에 너희 잘했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선정되는 그런 일이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방송을 하시는 분이라 철저하게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귀한 발제 감사합니다. 사실 더 많은 시간을 못 드린 점 사회자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 발제 내용을 가지고 토론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30분의 시간 동안 이루어지겠습니다. 마이크를 청중으로 넘겨 전문가 발제 각 주제별로 사전에 질의를 신청하신 분들로부터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의 질의를 먼저 차례대로 다 받은 후에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문화 TV에 대한 질의는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마이크,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포세계신문을 발행을 하고 있는 김용필 대표라고 합니다. 오늘 먼저 이렇게 다문화 방송이 공익 채널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다문화 방송에 대한 TV 방송에 대한 기대가 많은데요. 어쨌든 여기에 오신 분들은 다 다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라고 봅니다. 상당히 한국사회 지자체라든가 또 다문화에 관심 갖고 활동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뭐 잠깐 소개를 드린다면 저도 한 2000년도서부터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 동포들, 외국인 근로자 신분으로 들어온 중국 동포들의 여러 가지 처한 상황과 이런 걸 한국 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한 장짜리 신문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한 20년 발행을 하고 해왔는데요. 가장 큰 그 문제는 그거 같아요. 정말 활동하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은 많이 안타까워하지만은 정작 한국 사회, 한국 대부분의 일반 대중들이 그것을 같이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신문과 방송의 매체의 역할이 중요한데 여기서 쭉 나왔던 것이 역시 뭐 기존에 여러 방송 매체가 있지만은 충분히 그거를 다뤄줄 만한 시간 편성도 되기가 어렵고 또 실제적으로 그 현장을 취재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전문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오보가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특정 사건이 이루어지면은 뭐 사건 사고가 터지면은 거기에 아주 부정적인 게 너무 많이 가미돼서 정말 어쨌든 그 혐오 현상을 더 많이 일으키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 TV가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국 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재인식시켜준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려면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어주면은 당시 그 다문화 인식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조광태 부사장님께서 다문화 TV에서 좀 갖고 있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도 잠깐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다 끝나고 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의도 좀 짧게 요약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국제 결혼 가정에 대한 질의는 실제 국제 결혼자이신 김채화 통번역사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다문화 가족을 위한 다문화 TV 채널을 추가하는 소식에 너무 기쁘고요. 이 프로그램을 주최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5년 한국에 입국한 다문화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 지금 안산시에서 통번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김채화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다문화 가정의 일원으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다문화 가족 지원과와 다문화 정책과를 3개의 부서과를 하나로 통합하여 다문화 가족과로 축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전반적인 정책 축소는 300만 다문화인의 삶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이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이주 여성에 대한 질의는 생각나무 TV센터 안수화 대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3년에 중국에서 한국에 온 안순하입니다. 현재 이주 여성 당사자 주체로 민간 단체를 운영하고 있고 이주 여성들이 현장의 고충을 더욱 생생하게 개선이 미디어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주 여성들을 위한 생애 중기별 국가별 교육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해 다문화 TV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더불어서 조금 전에 최진희 대표님께서 발표한 것을 보면 95년도에 농촌총각 장악하기 그거에 대한 아직 궁금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이거는 미디어에서 큰 역할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문화 TV에서 좀 더 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외국인 노동자와 난민 문제에 대한 질의는 방글라데시 전문통역은 이타헤르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오는 우이타헤르입니다. 지금 저기다 아성시 동북경찰서에서 여기 글로벌 봉사당 해가지고 자율방문대 하고 있습니다. 봉사당하고 외국인 70명 있어요. 그래가지고 봉사도 얘기 좀 많이 하고 오늘 1차에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다문화 학생과 중도 입국자에 대한 질의는 남양주 어남중학교 오정희 교장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원암중학교 교장 오정희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있었던 그 발제를 보고서 저도 느끼는 바에 의하면 학교에서는 언어 능력이 있어야지 여러 가지 소통도 이루어지고 또 학습에도 부진이 되지 않는데 제일 큰 걸림돌이 언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언어에다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종 언어를 또 사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부모 자체도 한국어에 너무 골똘하다 보니까 이종 언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양성이 있어가지고 나라마다 또 부모마다 성향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있는 현장에서는 현재 이종 언어도 사용하면 아이들도 좀 자존감이 향상이 될 텐데 그것도 못하고 있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오늘 발표해 주신 중도 입국자 자녀의 교육을 담당할 담임 교사와 한국어 시간 강사 배치에 대해서 다문화 방송이 공론화시킬 수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순서입니다만 답변을 듣기 전에 죄송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신상진 국회의원님께서 바쁜 국정일 관계로 사실 마지막까지 참석하시기로 하셨습니다만 그때 또 다른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마무리 말씀을 지금 좀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그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일영 교수님께 박수 한번 쳐주시죠. 소회를 잘 보셔서 이 토론회라는 게 시간이 굉장히 연장되어가지고 결국은 중간에 또 이렇게 약속 시간이 지나서 떠나시고 그런 분들이 많은 신경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우리 김 교수님께서 아주 사회를 굉장히 아주 시간을 지켜서 잘 보여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또 대신 또 앞부분에 많은 또 시간을 빼먹어서 잡아먹어가지고 우리 토론하신 준비해 주신 많은 내용들을 다 이렇게 못하셔서 그 점은 대단히 아쉬운데요. 저도 또 오기 전에도 자료집도 받고 또 지금도 말씀 들어보니까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정리가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발제하신 분께서 우리 한국에 이주해서 오신 여러 이유로 오신 분들이 한국을 선택했다는 그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 당신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러 왔지 어떻게 일을 왔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해서 그들에 대한 무슨 단순 시혜적인 또 좀 봐주는 야 이만큼 봐주 우린 노력하고 있어 이런 대상화시켜서 상대화시켜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한국을 선택해서 그분들이 택해서 왔다는 거. 우리나라도 예전에 독일에 광부로 가고 간호사로 가고 참 사우디에 또 간호사들 가시고 참 여러 가지 우리 어려운 나라 시절에 했던 분들의 그 나라 선택해서 가잖아요. 그 나라 굉장히 앞서 있는 나라고 거기 가면 또 돈도 벌고 또 안전하고 또 좋은 나라고 또 이런 나라들 선택해서 가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굉장히 그 시각을 좀 그렇게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컨텐츠 부분에서 정말 컨텐츠를 저도 이제 다문화 TV가 정말 어떻게 재밌어야 되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소위 그 지상파들에서 잠시 다니러 온 유학생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재밌게 깔깔거리고 그냥 흥미 위주의 그런 거는 좀 뛰어넘는 다문화 TV가 필요하고 진정 우리 사회가 어떤 그런 이주민에 대한 이 통합과 우리 국가의 어떤 미래 희망 발전 또 국가의 역할 이런 거를 또 국민의 어떤 의식의 또 개선 이런 다양한 그런 숙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우리 다문화 TV가 좀 발전하려면 이번에 공익 채널 이렇게 또 선정되신 것도 축하드리면서도 그런 콘텐츠가 어떻게 풍부하게 재미있고 정책 토론 이런 거 하면 재미없죠, 그죠? 공지사항 이렇게 정보 또 제공만 해도 중요하지만 또 그것만 해서도 그렇고 우선 또 재미있어야 되고 그래서 공영방송 같은 시간대 다문화 TV를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유도하는 예전에 예능을 많이 다루는 TVN인가 그러면서 무슨 드라마인가 뭐가 굉장히 뜨니까 그 TV의 한 방송 채널이 굉장히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그걸 들여다보게 되는 채널을 돌리게 되는 그런 수준까지 좀 발전이 돼야 될 텐데 또 컨텐츠를 재밌고 아주 또 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게 거둬되는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출연자들도 또 해야 되고 드라마도 또 이제 어떤 특화된 학교 학생 중도 입국 학생이라든가 우리 교수 선생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또 어려운 또 그런 거를 나중에 딱딱하게만 또 이렇게 뉴스식으로 한다면 재미가 또 없을 거예요. 이렇게 뭔가 드라마식으로 해서 또 이렇게 하려면 탤런트 또 와야죠. 돈이만 바로 따라오는 게 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합적인 문제들을 국회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앉아서 계속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학교 학생 아까 우리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그 학생들 교사 다문화 가정 다문화 학생들 교사가 무기계약직을 피하기 위해서 2년 만에서 또 이게 돌림방을 시키는 것이 이렇게 돌리고 이 점이 거기 생기는 문제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 교사라 하더라도 5년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을 좀 우리나라도 예산이 제법 많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다른 데 쓸 예산들 좀 절약해가지고 좀 이런 거를 정말 얼마 큰 돈 안 드는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국회에서 많이 공론화를 하고 하는데 저도 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을 좀 갖고
갖게 됐습니다. 하여튼 숙제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걸 또 추후에라도 또 우리 토론하신 우리 발제자님께서 제가 아까 명함 드렸죠. 제 이메일 주소나 제 핸드폰 직통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좀 주시거나 뭐 전화하셔서 지속적으로 토론회로 끝나지 않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문제 제기를 좀 명확히 해주셔서 제가 좀 뭐 이렇게 전 좋은 일이면 무조건 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애용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사용해 주시고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 숙제가 많아졌습니다. 저도 아주 열심히 우리 이주민 또 다문화 가정의 정말 여러 가지 정착 또 우리 같은 국민으로서 될 수 있게끔 나가는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깐만 1분만 말씀드릴게요. 네, 계시세요. 아니요, 플로어에서 나온 질문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다문화 지원과와 다문화 정책과가 여가부에서 하나로 지금 가족 지원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축소된 데 대한 염려를 여기 계시는 이주민들은 정말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이주민들의 마지막 삶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8개 센터가 지금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더 이상 통합되지 않도록 좀 이걸 정책적으로 막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19년도 예산 중에 지금 통합은 이렇게 무자비하게 해놓은 여성가족부 정책이 2019년도에는 또 다문화 소통 공간을 위해서 88개 센터에다가 센터당 8천만 원씩 70억 4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합을 하는 것과 또 70억 4천만 원, 8천만 원씩의 예산을 88개 센터에 지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것입니다. 요즘 예산 심의철입니다. 이 부분을 의원님께서 마음 써주셔서 지금 플로어의 질문이기 때문에 적어도 19년도 새해에는 정책이 정책답게 가서 선택하고 도전한 이 땅에서 그야말로 어떤 한국인으로서 한국화가 아니라 샐러드의 맛처럼 각자의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맛을 낼 수 있는 그 다양성이 유지되는 그러한 것들이 연결되는 정책으로 가야 되어서 이렇게 붙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주 여성에 대한 답변은 아시아나그 최진희 대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발표한 내용과 유사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주 여성들의 다양성이 존중되려면 그들의 다양화 그리고 생애 주기별 초기 입국자들과 5년 후, 10년 후 그리고 20년 이 입국자들의 생활 환경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배려되지 않은 채 단순히 이주 여성 교육하면 한국어 교육 이렇게 실시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다문화 여성들이 초기에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한국어를 배워야 되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는 프로그램의 확장성이 없기 때문에 가기에도 눈치 보이고 안 가기에는 또 전화는 오고 근데 그 다음 단계에 어떠한 기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아쉬워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자주 얘기하는 말인데 이주 여성들이 결혼을 해서 저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친구들이 다양한 나라로 많이 시집을 갔다. 한국만 결혼하는 게 아니다. 중국으로도 가고 일본으로도 가고 미국으로도 간다. 그런데 미국에 간 사람, 중국에 간 사람들은 집에서 본인 나라 모국어를 사용하고 밖에 나가면은 그 나라 언어를 사용한다. 그런데 한국에만 오면 본인 나라 언어가 철저하게 무시되고 한국어를 사용해라. 너가 한국어를 못하니까 아이들이 한국어를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중언어의 중요성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중언어의 중요성 얘기가 되려면 엄마가 존중받아야 되고 엄마의 모국이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주 여성들의 교육 기관들이 조금 더 전문화되고 풍요로워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외국인 노동자와 난민 문제에 대한 답변은 이주민센터 친구의 사무국장 조영관 변호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외국인이나 난민에 대한 위험하다라는 그런 선입견과 편견들은 사실 맥락이 있는 겁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고요. 대한민국 언론에서 그렇게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가장 큰 원인은 뭐 성경찰이라든가 최근 영화 문제가 됐었던 저희 사무실이 이제 영화에 등장하는 그 한복판에 있는데요. 영화 이후로 굉장히 이제 걱정하는 문자들 많이 받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나와 다른 차이점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굉장히 공격적인 방식으로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저희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굉장히 말초적인 방식으로 소비하는 것이죠. 젊은 여성들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소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은 뭔가 나와 다르고 위험할 거야라는 방식의 소비가 많은 것인데 그런 것들을 좀 교정할 수 있는 것들이 공론의 장에서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메시지들이 좀 전달돼야 하는 것인데 아직 이제 주로 언론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TV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방심이나 여러 이제 영화 심의 과정에서 이제 외국의 제도들을 보면 프로그램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인종차별이라든가 다문화에 관련된 어떤 심의 기준들이 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표현되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울타리는 이렇다 이런 설명이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여성에 관련된 젠더 이슈에 관련된 심의 기준들은 한 5년 전부터 마련되어 오고 있는데 다문화 혹은 인종차별과 관련된 심의 기준들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저희가 진정해서 지금 진행 중인 사건들이 있는데 실제 법 제도가 좀 같이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정확하게 정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예멘 난민 문제도 그랬고 한국 사회에 체류하고 있는 조선족 범죄 문제들이 이슈화되고 있을 때 실제 형사정책연구원이나 관련 연구기관 통계들 보면 내국인의 범죄율의 절반 수준이 안 되거든요. 외국인들의 범죄율이 실제 분들의 체류비는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언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 것은 쉽게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바로잡아주는 것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데 실제 정부의 책임 있는 분들이 사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막 언론 보도를 이용하고 막 말씀하시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라는 정보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다문화 TV가 올해 방송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드시겠지만 실제 외국인들에 대해서 잘못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책임 있는 정책 담당자들이나 분야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나둘씩 바로잡을 수 있는 콘텐츠들이 좀 많이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좀 다양한 언어로 이렇게 공개가 되고 공유가 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외국인 노동자와 난민에 대한 어떤 위협적인 시각들을 좀 개선할 수 있을 노력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다문화 학생과 중도 입국자에 대한 답변은 서울 희봉초등학교 강색창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발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혹시 다문화 통합학급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다문화 예비학교에 가면은 다문화 통합학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수학급은 학교에 있는 걸 들어보셨을 텐데 다문화 통합학급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평소에는 원적 학급 자기는 2학년 3반이면 2학년 3반, 뭐 3학년 3반이면 3학년 3반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얘들이 언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언어가 필요한 국어, 사회, 뭐 수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부할 때는 다문화 학급에 가서 다문화 학생들끼리 공부를 해요. 이게 다문화 통합학급입니다. 근데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다문화 통합학급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얘들 모아서. 근데 거기에 있는 한국어를 담당하는 한국어 교사가, 강사죠. 강사가 시간당 17,000원에서 많이 받는 지역은 30,000원. 그것도 가장 긴 것이 계약 기간이 1년 아니면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울 시내 조금 전에 제가 보여준 22,000, 시간당 22,000원인데 주 13시간 근무잖아요. 그럼 한 달 풀로 근무해도 114만 4천 원입니다. 최저임금도 안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또 그것도 신분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가장 중요한 한국어 교육을 이렇게 방치하는지 제가 이해를 못합니다. 두 번째로 다문화 통합학교의 담임 교사는 어떤 분이냐? 담임 교사 현재 다문화 전공자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공립학교에서 교원 인사 원칙에 의해서
그냥 교사 배치합니다. 그 중에서 좀 어리거나 또 이런 사람들을 그냥 학교장에 임명합니다. 근데 이분은 다문화 관련이 없어요. 또 다문화 업무는 귀찮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현재 제가 있는 학교에 우리 학교에 다문화 학생이 7명이 있는데 5개국이에요. 어떻게 전문가도 아니고 전도사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걸 담당해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질문이 단순한 이 교사 문제가 아니고 다문화 TV 역할까지 질문하셨기 때문에 다문화 TV에서 이런 교육 현장에서의 어떤 어려움을 좀 심층 취재를 하셔서 개선 방안, 즉 다문화를 담당하는 한국어 강사의 신분 보장과 보수 현실화 문제라든가 또 현재 대학원이나 대학에서 다문화 학과에서 많은 학생이 졸업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특수교육학과를 졸업하면 특수교사가 특채가 되거든요. 채용하거든요. 특채가 채용을 합니다. 공채에 의해서. 지금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이런 것도 좀 이슈화 시켜주시면은 다문화 교육에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고 또 다문화 방송의 역할도 그런 것을 한몫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입장입니다. 주장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 다문화 TV에 대한 답변은 다문화 TV의 조광태 부사장님 해주시겠습니다. 아까 홍문기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저분이 거의 다문화 TV의 사장 같아요. 다문화 TV를 뭐 먹여 살려야 된다고 열심히 말해 주셨는데 답변하시고 혹시 있으셔도 제가 그냥 답변할게요. 다문화 지금 질문과 발제 대부분은 다문화 TV에서 해주셔야 된다. 다문화 TV 돈 없습니다. 다문화 TV 힘도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TV라는 건 봐야 강등입니다. 아무도 안 보는데 뭐 저희가 정책 제안하고 교육 뭐 울부짖고 다문화 저희 노동자 현황 얘기하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년 내내 역정을 뒀던 거는 시청층 사람들이 시청할 수 있는 채널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들어서 여러분 여기 뭐 많이는 안 오셨지만 다들 나가셨고 중요한 분들 축사만 열심히 하시고 다 나가셨지만 반드시 여러분이라도 들고 뛰셔야 됩니다. SKTV 들어갔고 LGTV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 IPTV는 어느 채널에 언제든 하나 저를 볼 수 있어요. 근데 280 몇 번에 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일은 재밌는 컨텐츠를 만드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손쉽게 저희 채널을 일단 보게 만드는 데 역점을 둘 거고요. 두 번째로 지금 많은 요구사항도 있고 부탁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 담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저희는 24시간 다문화에 대해서만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다 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PD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컨텐츠의 우수성을 확보할 겁니다. 이건 반드시 저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필요한 겁니다. 근데 지상파에서 100번 토론하면 시청률 뚝 떨어지죠. 지상파에서 교육 현장 다루면 거의 시청률 안 나옵니다. 핵심은 저희 컨텐츠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를 볼 수 있는 시청 가구수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는 재밌어야 됩니다. 뭘 만들어도 여러분이 보셔야 아무리 훌륭한 영화도 나라에서 만들면 아무도 안 봅니다. 인도가 헐리우드보다 영화 훨씬 많이 만드는 거 아시죠? 헐리우드보다 2배에 가까운 영화를 만듭니다. 근데 대부분이 사회통합적 교육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관객수가 안 듣는 거죠. 아까 신상진 의원께서 TVN처럼 재밌게 제가 TVN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TVN의 디자인, 이름, 프로그램 편성 3년치를 제가 다 책임지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고만 띄워주시면 충분히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재밌게. 저를 믿어주시고 저희 대표를 믿어주시고 그리고 여기 오늘 고생하신 여러 발제자분들을 믿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좀 믿어주세요. 다문화TV는 향후 5년 안에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많은 분들이 재밌어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채널이 반드시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정말 아쉬운 건 지금 정책 위반자들이 아무도 안 계시지만 다문화인은 시청률을 조사하는 대상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핵심 타겟인 다문화인들이 저희를 아무리 많이 봐도 시청률이 빵으로 나와요. 이런 여러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과제가 많습니다. 오늘 핵심 토론 결과가 사실은 저한테 주는 다 숙제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제가 다 해결해드리라는 약속은 못하지만 제가 정년퇴직하기 전까지는 다문화TV가 반드시 공익뿐만 아니라 예능을 포함해서 넘버 10 안에 드는 채널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수년 전부터 이 다문화 TVM의 공익 채널 선정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왔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다문화 TVM이 공익 채널로 선정될 수 있을까?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또 전략적인 측면에서 대표님이라든가 조광토지장님하고 여러 논의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게 이제 좋은 결실을 맺는 상황이 됐는데 사실은 이런 좋은 결실을 맺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맺은 결실이 허황되거나 잘못된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주신 5가지 질문도 있는데 발제문 26페이지를 보시면 5가지 질문이 있는데 맨 마지막 또는 맨 처음에 주어라든가 서술어가 다문화 TV가 어떻게 해줄 거냐에 대한 겁니다. 전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실 건가요? 다문화 TV의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이 이슈 하나하나가 방송법에 명시되어 있는 보도, 교양, 오락 3가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의 편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모든 역량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다문화 TVN이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 편성, 제작할 때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열린 다문화 TVN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 가지고 여기저기 몰려다니시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청하시기보다는 다문화 TVN이 좀 더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아까 확인을 해보니까 다문화 TV에 관련해서 시청률에 잡힐 수 있는 분들이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한 50만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50만이 시청률에 어떻게 해야 잡힐 것인지는 이제 저 같은 방송학자의 몫이 됐고요. 그리고 다문화 TVN에서 이와 같은 시청률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수용자 계층을 넓혀나갈지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다 같이 노력하는 그런 다문화 TVN과 다문화 이주민 그리고 방송 전문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같이 노력해보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문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까 한 3분 일찍 마치셨기 때문에 3분 시간 더 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발제자와 청중분들 사이에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좀 알려드린 것은요. 책 토론지 내에 25페이지, 26페이지에 보시면 5개 질문지가 있습니다. 5개 질문에 본인이 궁금한 곳을 찾아 의견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질문은 앞으로 다문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제안서로 활용하기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실 때 절취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문화 TV 장영선 대표님의 마무리 말씀 있겠습니다. 늦게까지 이렇게 우리 다문화 포럼 정책 포럼에 와 주셔서 같은 시간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7분의 우리 발제자님들, 그다음에 또 많은 위원님들, 또 여기 계신 많은 다문화 관련 심도 있게 또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같이 이렇게 짧은 시간이나마 같이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알차게 준비를 하는 제3회 우리 다문화 정책 포럼을 기대하시고 또 지금 얘기 나오신 여러 가지 그런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내부에서도 심도 있게 공익성과 공정성을 해치지 않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이런 것들을 다 협력해서 다문화 사회 정말 좋은 채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석하신 여러분의 귀한 의견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에서 나온 많은 의견들이 대한민국을 더욱 좋은 나라, 건강한 나라로 만드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긴 시간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가시는 걸음 편안하고 안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한국 다문화 정책 포럼 한국과 다문화 시대 다문화 방송의 역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